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송을 안 열려다가 열었습니다. 제목, 제목이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 한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배경화면은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의 홈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disease,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2019년, 그 이야기고, 아주 클로즈리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안 열려고 하다가 어제까지도 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맞고 틀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또 점검은 해야겠죠. 자, 오늘 왜 빠집니까? 우리가 일비할 건 아닌데 그거는 얘네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질병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질본이라 보면 될까요? 미국의 주요 기관이 이제 질병예방센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부가 위험하다 계속 이런 시그널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오늘 또 조금 그럼 이거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왜 오늘 아시아정에 또 반영이 되고 하냐면은 얘네들이 발표하기 전에 바로 트럼프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8시 30분 정도에 연설 같은 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괜찮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자마자 CDC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 위험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보면 커들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여전히 중국 편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마지못해서 비상 단계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실히 틀리죠. 이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이 또 정치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시진핑과 에티오피아. 정확하게 말하면 아프리카를 봅시다.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쪽.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근간으로 한 아프리카 쪽 개발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사람이다 칩시다. 그래서 WHO는 거의 안 믿는데 트럼프라든지 크들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달래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입니다. 한국으로 조금 비교할까요? 한국으로 비교하죠. 우리나라 지금 질본하고 질병관리본부요. 그냥 청와대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일부러 그냥 비교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이쪽 사람들 생각하고 여기 생각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잡히는 건 아니에요. 잡히는 건 아닌데 보면 장 빠지는 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 맞고요. 맞고 이게 이제 27일 오후 1시 19분 기준인데요. 물론 이 자료의 데이터 신뢰성은 배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이걸 보니까 우한 바이러스 KR이라고 한국 사람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는 이제 전날 대비해서 867명이 늘었죠. 사망자는 30명 정도. 완치자는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치사율이 3%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메르스가 30%가 넘었고 사스는 9% 넘었습니다.
그보단 조금 나은데 중요한 게 뭐가 문제냐면 왜 이번 주에 자꾸 장이 일어서지 못하느냐. 이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생 국가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제는 48개국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30개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거죠. 한국은 네, 뭐 오늘도 300명 또 늘었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국이 당연히 근데 중국이 보면 확실히 확진자 수가 이제 얘네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1000단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확진자 수는 확실히 둔합니다. 아니 원인은 쥐들인데 이제 천천히 근데 되게 중요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에 이제 파급 효과가 한국, 일본, 이제 이탈리아가 지금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이죠. 이탈리아 저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옆이 이제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입니다. 요쪽으로 가면 작살나는 겁니다. 표현이 너무 그런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요 밑에 있는 요 이탈리아라든지 요 피그 국가들은 애들이 어차피 못 살아요. 옛날 우리 2011년도 재정위기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럽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스웨덴도 좀 잘 사는 나라죠. 근데 노르웨이는 뭐 별거 없고요. 핀란드도 뭐 자일리톡 팔고 있겠죠. 자, 근데 어째 이탈리아의 어떤 염려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에 극한되지 않고 유럽은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보면 프랑스 14명에 1명, 독일 21명에 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영국, 독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 경계감을 갖고 있고 대서양을 쭉 건너갔더니 미국이 지금 캐나다 11명, 미국이 60명, 이것도 좀 늘었어요, 그새. 그리고 웬 한 사람이 브라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증시가 8% 이상, 6%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제 이 나라의 국가 수가 계속 많아지는 게 글로벌 증시가 지금 머리를 챙기지 못한. 근데 다 한 명인 한 명. 물론 이제 한 명이 나중에 두 명이 될 수 있는 경계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가 체크하면 첫 번째는 긍정 요인은 야 그래도 중국의 확산 속도는 둔화됐다. 진원지. 그럼 결정적으로는 격리를 하고 뭔가 조치를 하면은 잡힌다는 이야기잖아요. 증가를 하지만은 이제 확 늘지 않으니까. 그건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은 그럼 얘네들은 잡혔는데 이미 싸돌아다닌 중국 사람들이 싸돌아다닌 다른 국가들은 지금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이탈리아나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시장이 지금 뭔가를 계속 경계하는 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시가 어디가 바닥인지가 모를 정도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보죠. 지금은 미국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찍어드렸는데 근데 저는 뭐 똑같은 뷰를 갖고 있어요. 어제 미국은 다우를 보면 안 보이고요. 나스닥을 보면 정확하게 딱 61선까지 반등하다 대밀립니다. 그럼 지금 나스닥 선물을 이빠이 누르고 있는데 한 1%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염려하는 어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의 지금 같은 장은 작은 호재성 재료를 찾아내야 됩니다. 뭐가 있었냐면 장중한 때 400포인트가 올랐던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랐다 빠졌지만 올랐던 겁니다. 올랐다 빠진 이유는 남미 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악재가 계속 무겁기 때문에 여차하면 계속 주식을 사고 싶다는 심리는 없으니까 주식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못 사니까 내려가는데 조금만 틈만 하면 오르겠다는 것도 참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하락의 변동 부분 계속 감소를 할 겁니다. 그거는 어제 영상과 오늘과 대동소이해요. 뭐 4, 5%짜리 이런 거 3, 4%짜리 하락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거의 이런 패턴이 뭐 오늘 내일 이후부터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하락만 멈춰주면 됩니다. 자, 우리 장으로 와볼게요. 장 오르면 내리고 안 내리고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요거인들 한번 보죠.
월요일날 7,800억, 화요일날 7,700억, 그 다음에 수요일날 8,700억, 오늘 목요일입니다. 2,800억. 확실히 매도 금액은 최근 3일 기준으로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안 판다는 거죠. 안 살 뿐이지 막 파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트에서 요게 음봉이잖아요. 네, 음봉인데 고점하고 이걸 머리라 그럽니다. 저점하고의 어떤 총 길이를 키라고 그럽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키. 예, 그리고 이제 시가하고 종가를 보통 바디 몸이라 그러는데, 요 변동폭이 자꾸 짧아집니다. 이렇게 둘, 셋, 넷. 이런 거는 키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키가 짧아지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올라갈 때 똑같은 거죠. 키가 크고 나면 조금 쉬어요. 그러니까 과한 상승이 나오면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키가 엄청 큽니다. 키다리 아저씨였다가 이제 키가 점점 작아져요. 근데 코스피는 지금 보면 제가 똥이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다 평행선을 그어 봅시다. 요것만 보면 전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무슨 신호냐면 이는 매도 신호입니다. 전저점은 뚫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전저점은 원래 뚫어, 여기서 지지되는 건 없습니다. 지지가 되려면 전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어제 해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리적으로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심리적으로 많이 금액은 많이 안 파는데 종목들이 이상하게 많이 빠진다 싶은 거는 왜 그러냐면, 하루 전날 어제처럼 이거는 그냥 현 상황 분석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와 공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말이죠. 그러니까 전저점은 건드리면 안 되는 자리죠. 근데 여기는 음봉이고 여기가 양봉이니 당연히 오늘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은 양봉입니다. 그럼 시장이 그렇게 준비해 왔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죠. 그럼 지수는 많이 안 빼는데 종목은 많이 뺍니다. 이렇게. 오늘은 하락 종목이 엄청 많을 거예요. 똑같은 논리인데 하락 종목이 절대적으로 많아져 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지금 1000개 다시 하락을 하고 코스피가 700개가 하락을 하죠. 그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어제 전저점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가 주식을 안 판 상황이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전저점을 건들려 버렸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보는 모든 매니저들은 이거는 깨는 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제 이렇게 돌려놨으니 나는 2100이 되면 주식을 살려고 했던 세력들이 주식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럼 팔려고 했다가 기다렸던 사람이 팔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안 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처럼 거래량은 없는데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오늘 같은 장은 매도가 많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매수세가 없어서 빠지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종목들이 가볍게 빠져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죠. 가볍게 빠져요. 툭툭 빠져버립니다. 대형주들도 보면. 카카오도 보면 그냥 툭툭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 알고 있던 뭐 거래가 터져야 된다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코스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저점이 없어요. 무조건 깨는 겁니다. 그죠? 월봉에서도 어차피 지금 음봉 진행이니까 우리가 어디가 저점인지를 계산하지 않잖아요. 제가 한 번도 월봉 보고 어디가 저점이란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여기는 보면 2000이라서 그냥 그어둔 것밖에 없을 뿐이에요. 2000이라서 그어둔 게 아니고 2018년도 10월 장대 음봉의 종가만 그어둔 것 뿐인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런 선들은. 주봉에서도 어디 걸리는 데가 없어요. 다 텅텅 피어가지고 요것만 보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월봉에서는 그냥 한 요 정도는 뭐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게다 보니까 이제 9.9배에 나오니까 2000선 초입은 싸다는 논리가 들어갈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보이는 그림에서는 끝이 없어요. 그럼 그 끝이 만들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바로 돌려야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종가라도 땡겨놔야 돼. 여기서 마무리하지 말고. 그래서 요 지금 전저점 분석에서는 당연히 매도세가 우위가 되는 거고, 다만 로우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락폭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가 고비라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조금 저도 애매한데, 사실은 요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조금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그냥 밀려가지고 올리는 거랑 의도적으로 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 보면 고점 뚫고, 고점이죠. 탁 슈팅이 나잖아요. 이렇게 위로. 그러고 나서 빠지죠. 여기도 똑같이 전고점인데 슈팅이 나타 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차트로 되돌리면 네, 한번 이렇게 탁 틀고 빠질 확률, 탁 틀었다가 올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차트를 이쪽으로만 보면. 왜?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하락폭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키를 보는 거예요. 이때하고 이때하고 물론 똑같은 재료예요. 이럴 말이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빠졌던 그 폭인데 폭은 비슷해요. 근데 이때보다 지금은 당연히 폭이 좀 크겠죠. 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얘랑 폭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때는 이것만 갖고 있었거든요. 이 물량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하락폭은 이 물량 플러스 이 물량까지 보태졌으니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 빠졌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들어오면 코스피는 차라리 현 구간에서 한 번 더 밀고 당기는 게 더 그림 면에서 낫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베팅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수 전체를.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 갔니 너? 코스닥은 그림이 조금 그나마 괜찮아요. 뭐 한번 다시 보죠. 코스닥은 개인 매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좀 많이 팔죠. 2200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렇게 7800억, 7700억, 8700억 팔도 2800원밖에 안 팔아요. 외국인이. 근데 코스닥은 오늘 기관까지 붙어 있어요. 개인만 2800을 사고 있고. 근데 2200억이니까 최근 눈에 보이는 화면 기준으로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 유치는 거의 뭐 지난주 화요일과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 자리인데 하락 종목 수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코스닥의 차트가 코스피보다 좋았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똑같은 심리예요. 나는 오늘이 이제 660선이 가면 나는 사겠다는 대기 모의수가 있었고, 나는 어차피 이제 올라왔으니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있었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왔다가 밀려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제서 파는 거예요. 아, 못 가는구나. 뭐 여기서 지금 뭐 나스닥 선물 빠지고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분석을 하네. 못 가는구나. 그리고 아, 나는 61선에 660선을 도착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겠다는 매수 물량 자체를 보류를 시켜버립니다.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들이 지금 보면 뭐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시스템 반도체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대로 그 잘 가던 탑 엔지니어링 같은 거 그냥 10몇 프로 훅 빼버리는 겁니다. 뭐 FPCB, 뭐 수소차, 뭐 자율주행, 예. 반도체 소부장, 뭐 카메라 모듈 뭐 다 빠지는 상황이 지금 생겼는데, 맞죠? 그나마 이제 근거니 제약 바이오 정도만 조금 잡아주는 정도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자기 뭐 미션 자체가 크질 않잖아요. 네. 얘도 많이 빠지네. 그래서 코스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코스피는 아까 조금 전에 보면 확실히 전저점 분석에서 일시적으로 밀리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밀고 돌리는 게. 아니면 오늘 바로 오후장에 땡겨 놓거나.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으니까 차라리 한 번 더 때려 먹고 올리는 게 낫다는 거고. 근데 얘는 전저점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이제 다시까지 왔는데 그림을 잘 보면 얘가 96개죠. 똑같은 개수네요. 똑같이 볼까요? 얘는 요 구간에 있잖아요. 요 구간. 근데 얘는 그림을 그리면 나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됐지만 여기는 이중천정, 여기는 나름 3중 바닥자리에요. 코스피는 이제 2중 바닥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위에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코스닥도 지금 여기서 다시 635선 밑으로 가게 되면 또 코스피와 똑같은 분석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전저점 분석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로고 분석으로 가면 안 돼요. 로고 분석이란 건 이 폭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하락폭 분석. 아까 코스피 분석할 때 마찬가지로 이때의 하락폭보다 이때의 하락폭은 당연히 두 번째 하락폭이기 때문에 깊어요. 높이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690에서 630, 60포인트가 빠졌다면 여기서 690에서 60이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70 이상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 물량 여기 때는 없었던 이 물량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했느냐, 월봉에서 또 봐야 돼요. 월봉에서는 아무것도 안 잡혀요. 딱 하나 잡히는 건 월봉 시가예요. 630포인트. 월봉 시가 하나 딱 잡혀요. 믿을 거 하나 있어요. 주봉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630에 그냥 똑같이 그어져 있을 뿐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지은 건 것도 아니고 뭐 진작에 그어져 있겠죠. 아마 이때 작년 12월 달에 그었을 것 같아요. 이 원, 투 해서.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예, 일봉에서는 제가 어저께인가요 계산해 왔던 요거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10% 조정치가 620이네요. 예. 거의 뭐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620선까지는 뭐 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뭐 선물 옵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옵션이면은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수가 뭐 어느 정도 내가 어디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하방 포지션을 털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품 매수를 튼다든지 선물 매도를 튼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건 지수 분석, 이거 주식 우진 주식 반석으로 보니까 그 하락폭에 대해서는 굳이 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거래 없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코스닥 거래량을 보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내용이, 원래 거래가 이렇게 우리 기본이 뭐냐면 주식 기본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 폭발이에요. 이렇게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많아야 오히려 트는 세력은 튼다 그러고 많은 세력은 만다 그러는데, 지금 거래가 어떻게 보면 거래 없이 빠지는 게 내용 면에서는 제일 더러워요. 대신 또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거 아니야. 거래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세력들이 여전히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종목들이 그냥 낙하유수예요. 탑 엔지니어링의 어떤 기업이고, 뭐 굳이 제가 뭐 어떤 종목을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종목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괜찮습니다라고 말한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세경 하이테크나 이런 애들도 그냥 빈자리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빈자리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매물이 없어요. 왜? 이렇게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약간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 타이밍은 놓쳤잖아요. 자, 여기서 그리고 자신 있게 하방으로 뒤집어서 풋에 베팅을 하고 주식을 전량 다 버렸다 칩시다. 에이씨, 안 되겠다. 내 종목이 너무 손실이 커지니까. 물론 저도 어디까지 내려가고 언제 돌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다만 아까 말했지만은 긍정 요인은 중국은 넓지 않는 거고, 그보다 더 부정 요인은 발생 국가가 증가하는 건데, 그럼 긍정과 부정의 어떤 강도는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발생 국가 증가하는 강도가 높아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확실히 지금은 약간 투심이 매수세 실종을 야기시킨 것이고, 그래서 투심이 매수세 실종을 야기시켰으니 보이는 차트에서는 거래량 없이 물량을 내릴 것이고, 다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거래 없이 빠진 만큼
지수가 여차해서 돌릴 때는 생각보다 빨리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거래가 빵 터져서 돌린 거하고 빵 터져서 돌렸다는 말은 중간에 치열한 공방이 생긴 거거든요. 매수 세력은 매수 세력을 붙고.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돌릴 때는 뭐지? 그게 또 매물로 나와요. 근데 지금쯤 거래 없이 ปุ๊ 빼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스물 같은 경우 보통 그런 경우 있는데, 변동성이 클 때는 거래 없이 빠져요.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그냥 거래 없이 확 때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런 게 쉽게 이런 게 다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잘 나오냐면은, 내려올 때 거래를 싫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래요. 오늘 장이 그런 장이에요. 거래 없이 내려왔다는 말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매수를 분명히 오늘이 매수를 하고 올라야 되는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매수를 미룬 세력들이 매수를 받치지 않았고 오늘 오를 분명히 어제 그림에서 오늘이 무조건 오르는 날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올라야 되는 날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려고 했는데 오르지 못하니까 이제서 때리는 물량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요? 지금은 주식을 팔 때 아니에요. 절대 팔 때 아니고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물론 어떤 주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일게요. 자, 코로나가 확산이 돼. 근데 모나리자가 왜 빠지겠어요? 50이 왜 빠지겠어요? 아니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이게 단만 올라서 빠질까요? 아니요. 물론 뭐가 맞고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장이 지금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수혜고 나발이고 테마주를 하는 애들까지 불안하다 느끼는 거예요. 푸드나무가 있어. 닭가슴살 팔아. 밥 먹는 사람이면 닭만 처먹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닭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얘기. 뭐 KM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재수 없으면요. 역사적 고점에 물리는 수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는 주가를 갈 수가 있어요. 포스코 60만 원이 제가 앞으로 50년, 100년 더 살 건데 포스코 60만 원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절대 역사적 고점이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될 때까지 76만 5천 원은 그건 우리가 알잖아. 이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니까. 근데 재수 없으면 테마주들은 그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50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애들이 많잖아.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릴까? 뭐 창의 에타오널이 있다 칩니다. 22,900원은 역사적 고점이는 아니구나. 얘는 그럼 다시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데 물리면은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면 끝났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신송이라든지 뭐 몇 개 움직였다 칩시다. 안 돼. 물리면 빼박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물려도 삼성전자 같은 데 물려주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물리고 하닉스 같은 데 물리고 원래 좋았던 애들한테 물리는 게 깔끔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보상을 받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고 큰 돈이 매매하는 종목들이고 무슨 말 아시겠죠? 물려도 이런 데 물려야 돼요. 아예 싹수 없는 데 물려면은 나중에 탑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래서 일단 저는 IT를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세경 하이테크에 물렸어요. 이 물렸다 표현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매수예요. 지금도. KH 바텍에 물렸어요. 물론 나중에 재수가 없으면 빠지겠지만은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딱 봐가지고 이 회사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올라올 기업인가 아니면은 얘는 그냥 시장이랑은 싹수 없는 뭐 그냥 개별로 간 것이냐만 구분하면 돼요.
그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구분을 해요. 뭐 하는 회사고 이게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귀한 돈에 주식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동차, 집, 너무 제가 과한 편입니다만은 심지어 뭐 옷 한 벌 사는데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입어보고 환불하고 사이즈가 크네 작네 하는 판단이에요. 주식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어떤 그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를 최소한 뭐 하는 회사고 주가가 올랐으면 왜 올랐고 뭐 상세하게 몰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시간에는 주가에만 계속 오르내리고 갈 거야.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저는 뭐 전형적인 긍정론자라 내일도 당연히 반등을 거립니다만은 지금 같은 행국에는 냉정하게 딱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이제 못 팔아. 예. 왜냐면 주식을 팔 때는 언제 파는 거냐면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내가 대안이 있을 때 파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내가 그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첫째, 팔고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와 있어야 돼요. 팔고 좀 쉬지 뭐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해요. 아예 싹 팔고 싹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해요. 수많은 손실을 감수하는 데까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제일 깔끔한 건 다 털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1년에 이런 장이 잘해야 두세 번 오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수로 복구를 지켜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미 사선을 넘은 애들은 놔두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이 과연 시장과 같이 빠졌고 만약에 시장이 회복되면 오를 수 있는 주식입니까? 예, 그거를 가장 냉정하게 보는 게 나아요. 만약에 이제 하나만 더 볼까? 아무거나. DPC야. 얘는 상관이 없죠. 그냥 오로지 BTS죠. 시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이 DPC 주주는 뭐만 봐야 돼? 방탄소년단만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만약에 뭐 에어부산이야. 이 시장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죠. 빠진 이유가 이미 빠지고 있었죠. 뭐 한진이 팔고 어쩌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은 한진만 바라봐야 돼. 지금 제 영상을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 그쵸?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어. 내가 우리 하선생이 좋다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샀어. 근데 이거는 시장 종목이잖아. 그럼 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막 변동성이 좀 심해요.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막 다 팔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그럴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있어요.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고 항상 준비된 자의 몫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거래 없이 내려간 거는 절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매수 세력들이 실종됐다는 표현도 쓰겠지만 매수 세력들이 지금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털면 안 돼요. 다만 그게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네 주변의 친구분이나 지인이나 전문가와 아니면 본인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그 기업을 냉정히 좀 바라보세요. 그것만 하면 돼. 아, 난 S오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이잖아. 무슨 아시겠죠? 감사합니다.